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저는 연배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이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면 벡터에 대한 내적 관련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이고요. 편하게 같이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95쪽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에 있는 가격을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180도만 세타의 값을 구하도 되겠죠. 자, 일단 1번적으로 내적 자체가 0보다 큰 경우지, 내적 양수인 경우는요, 요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적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요 코사인 180도만 세타를 구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보시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 정말 작아요. 그럼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구하셔야겠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결국 벡터 A와 벡터 B 내적이 마이너스 4인데 얘는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였죠. 자, 그럼 정리해 보시면요. 결국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4는 벡터의 크기 2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2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가 된다? 라는 거 정리해보시면 여기가 2 곱하기가 4잖아요. 4 없어지죠. 따라서 결국 얘가 루트 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분의 루트 2 봐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니까 벡터가 0이 돼, 내적 0이 돼요. 그럼 코사인가 얼마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은 당연히 0이겠죠. 왜? 내적 정의가 뭐였었냐면, 내적 정의가 크기 코사인이었어요. 크기 코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크기가 다 양수거든요. 그럼 여기 어떤 양수값이요. 그럼 곱해서 연결된 뜻은 코사인 0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 얼마다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0 되겠네요. 되셨죠? 3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이번에는 반대로 내적이 안 줘져 있어요. 그렇지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같이 가보시죠. 자, 내적이 얼마인가요? 대응 성분기 곱해서 더하는 거였어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인 거니까 얼마? 3인 거예요. 0보다 크죠. 그쵸?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내적이 3이고 크기가 얼마? 크기가 루트 5죠.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여기 크기는 3루트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3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3 약분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 즉 10분의 루트 10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4번 가볼게요. 내적부터 구해봅시다. 내적 구해보시면요. 벡터 A와 B 내적은 마이너스 4,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0보다 작은 거예요. 그쵸? 그럼 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180도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네 번째. 결국 벡터 B 대전 마이너스 8은 크기, 요 크기 얼마죠? 루트 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크기는요. 루트 16 더하기 1인 4죠. 잔 거잖아요. 루트 20. 즉에는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즉 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네. 자, 이거 5번 정리해 보시면요. 결국 10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 참고로 마이너스 1 붙여주셔야겠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결국 마이너스 10 곱하기 코사인 180도만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코사인 180도만 세타가 어떻게 된다? 정답은 5분의 4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네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두 벡터에 대해서 다음에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벡터를 내적시켜서 뭐 하자? 분배하자. 그쵸?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분배해볼까요? 이렇게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2 곱하기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 같은 거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벡터 A 내적 B.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3 벡터 A 내적 벡터 B예요. 그럼 두 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더해주게 되면 6 곱하기 벡터 b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크기의 제곱 요거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계산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크기 제곱도 구해볼까요? 자, 벡터 A 크기의 제곱 얼마? 4 더하기 1은 5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벡터 B의 크기 제곱은요 4 더하기 9 13 될 것 같고요. 벡터 A하고 B 내적은요, 그쵸? 얘는 대각 3곱하기 곱하는 거였죠? 2 곱하기 2 4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더하기 3 7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6 곱하기 1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7 더하기 78인가요? 그쵸? 정답 얼마다? 61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같이 가볼게요. 이번엔 보니까 모르는 벡터의 또 크기를 구하려 어떻게 하자? 제곱한 다음에 내적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 결국 3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제곱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크기의 제곱을. 그럼 얘는 뭐냐면 같은 거를 내적하고 똑같은 거였죠. 그쵸? 따라서 3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내적하고 똑같다. 자,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개해주게 되면, 이렇게 전개해주게 되면 9 곱하기 벡터 A 크기 제곱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6 벡터 A B 내적, 그쵸? 이렇게 해도 3이죠. 여기 3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3이기 때문에 딱 해주게 되면 6 곱하기 벡터 A 벡터 B 내적, 얘는 벡터 B 크기의 제곱 되겠죠. 앞에서 그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얼마나 하면 9 곱하기 5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 곱하기 7 그리고 1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5 더하기 42 더하기 13이고요. 얘는 45 더하기 55니까 딱 얼마 나오나요? 100 나올 것이니까 12 제곱이죠. 그쵸? 그럼 크기의 제곱이 12 제곱에 따라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쵸? 3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얼마다? 얘는 1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벡터가 이미 성분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넣으셔가 대입하셔가지고요 구하셔도 크게 문제될 거 사실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 벡터 A 더하기 3 벡터 B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지금 성분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2 더하기 6,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7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2,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6,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적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자? 대응 성분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49니까 똑같이 6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계산 자체가 좀 더 돌아가는 느낌이 더 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걸 구하신 다음에 크기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저는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벡터 AB를 A 벡터로 두는 것이고요. AD 벡터를 B라고 둘 때 A 더하기 3B 벡터 하고 마이너스 2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뭐부터 하자? 그쵸, 여기서 전개부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치, 마이너스 2 곱하기 벡터 A 크기의 제곱되는 것이고요. 이렇게는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는 마이너스 6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이 되게 되겠죠. 자, 근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벡터가 다 뭐예요? 정사각형 한 변이 길이죠. 그럼 크기가 얼마예요? 2예요, 2. 한 변의 크기가 2인 거니까, 그쵸? 따라서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5 벡터 A 내적 벡터 B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되겠죠. 그럼 내적 어떻게 구하죠? 그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몇 도인가요, 지금? 90도, 수직이에요. 수직이니까 내적 얼마? 0인 거예요. 없어져요. 따라서 정답 해주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에서 얼마다? 4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에 대해서요. 벡터 A 빼기 벡터 B 하고요. 벡터 A랑 T 벡터 B가 서로 수직일 때하고 평행할 때 T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만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일단 한번 두 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벡터를 다 연산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벡터 A 빼기 벡터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보시면 2,3에서 결국 1,1 빼는 거니까 3,1 되는 것이고요. 그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벡터 A가 2,3이었고 그리고 더 T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2 마이너스 T, 3 더하기 2T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인 거예요. 그쵸? 따라서 0은 결국 3 곱하기 2 마이너스 t 그리고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t가 되겠죠? 그러면 6 마이너스 3t 더하기 3 더하기 2t가 되어서 결국 얘는 9 빼기 t네요. 따라서 수직일 때 얼마 되는 t가 얼마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평행하다. 뭐가 되는 거였죠? 두 개가 무슨 관계? 실수배 관계죠. 실수배 관계.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3,1에서 그리고 2 빼기 t하고 3 더하기 t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k를 곱했을 때 그렇게 만족하는 0 아닌 k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전개해보게 되면 얘는 2k-kt가 되는 것이고요. 3k 더하기 2kt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즉 뭐냐면 2k-kt가 3인 것이고 3k 더하기 2k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일단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여기 한번 두 배를 해볼게요. 두 배 해주시면요. 4k 더 마이너스 2kt가 6이에요. 두 개 더 해볼까요? 그러면 k가 얼마인가요? 7이죠. 그래서 k가 얼마? 1인 거예요. 존재하죠.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k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2-t가 얼마? 3인 거예요. 따라서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즉 수직일 때 t가 얼마? 9가 되는 것이고요. 평행할 때 얼마 t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 좀 지우고 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지워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지금 보시면 벡터 A 빼기 B, 벡터 A랑 T 벡터 B예요. 이거 자체도 봐도 상관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풀입니다. 자, 이거죠. 첫 번째 단은 이것이 수직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내적이 얼마? 0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A 더하기 T 벡터 B 요게 0인 거예요. 그러면 0인 건 전개해볼까요? 벡터 A 크기의 제곱 플러스 t-1 벡터 A 내적 벡터 B 더 마이너스 t 벡터 B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벡터 B 다 주어져 있으니까 크기 구하는 거 문제도 없고 내적도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크기 구해볼까요? 13이 되는 것이고 4 더하기 13이죠. 그리고 t-의 내적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죠? 4예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t에다가 5가 되겠죠. 따라 정리해보시면 13 플러스 4t 빼기 4 마이너스 5t가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빼기 t거든요. 0이래요. t가 얼마 나오나요? 9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자, 두 번째 평행하대요. 자, 보시면요. 결국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거하고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 이거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수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K 벡터 A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KT 벡터 B예요. 그럼 벡터 A 앞에 개수가 뭐냐면 K고요. 여기 1이거든요. 그럼 K가 바로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쵸? 따라서 바로 여기서 K가 얼마 나온다? 1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T가 얼마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4번 문제 풀어봤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엄청 복잡하게 져져 있는데요. 앞에 봤던 문제들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저번에 봤던 문제들하고요.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해보래요. 어떻게 구하지? 일단 크기 조절했고 크기 조절했으니까 뭔가 코사인이 있으면 딱 좋은데 코사인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죠? 합한 거의 크기가 있죠. 그럼 뭐 하자? 제곱이다 제곱. 그쵸? 즉 제곱해주게 되면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은 뭐다? 그치? 그 벡터의 크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인 거예요. 요 크기 제곱 얼마죠? 16이죠. 그리고 요거 크기 제곱은 4예요. 그리고 2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다? 24가 되겠죠. 자, 여기가 20인 거니까요.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가 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 값이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네. 2단계입니다. 자, 벡터 C 크기 제곱을요. T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C가 뭐죠? 이거거든요. 즉 벡터 C의 크기의 제곱 뭐가 되는 거는 결국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 크기의 제곱인 거예요. 계속 해왔던 문제죠? 어떻게 하자?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2t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t제곱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벡터 B A 크기 제곱 얼마? 16. 내적 얼마였죠? 2였죠. 4t. 그리고 4t 제곱이죠. 끝났죠. 네. 3단계 갈게요. 이 두 번째 문제였고요. 3단계 문제 보시면요. 벡터 C 크기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즉 벡터 C 크기는 뭐였었냐면 결국 제곱인 거니까 결국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4t 제곱에 4t 더하기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당연히 최소가 돼야겠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자? 그치, 요 안에 있는 거를 완전 제곱 형태 최대한 바꿔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구하셔야겠죠. 그쵸?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4도 묶어주게 되면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6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요 4에다가 t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없던 게 생겼으니까 빼기 4분의 1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16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전개해 주시면 4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그치? 15가 최소값인 거예요. 요 이 함수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함수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루트를 취한 거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최소값을 루트 안에 대입해 주셔야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루트 15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내적 같은 경우에 사실 연산을 보시면요. 연산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1 때부터 곱셈 공식 그리고 제곱, 루트 이 안에서 해결되는데요. 연산을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실수가 많은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거기 때문에 연산을 엄청 막 타이머대로 빨리 풀기보다는요. 연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야무지게 계산 연습 좀 해주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하는 일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직선방정식 원방정식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사실 고1 때 배우긴 했어요. 다시 배우는 이유는요. 이제 뭐냐면 새롭게 벡터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적이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꼭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벡터 마지막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